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좀 날씨가 좀 쌀쌀합니다. 그런데 운동할 만하죠. 근데 맨발로 이렇게 딱 운동을 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건 확실히 효과가 있어요. 눈이 딱 떠집니다. 눈이 맑아져요. 발이 좀 차갑지만. 그런데 햇빛에 타서 그런지 얼굴이 좀 검해집니다. 새로 장가갈 건 아니니까 시커먼면 어떻고 누리끼리면 어때요? 그거 관계없어요. 근데 이제 뽀대 좀 내야 될 여자분들은 좀 어떻게 좀 대책을 좀 강구하고 걸어야 될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쓰고 다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건강을 위해서 얼굴 시커먼면 어떻고 뽀야면 어때요?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도 운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동양의학, 서양의학, 대체의학 이 분야로 구분해 놨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다 서양의학으로 그냥 중점을 두고 그냥 다 글로 가죠. 병원에부터 가서 그냥 하고 또 그걸로 안 되면 이제 동양의학 침, 뜸 이런 걸로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대체의학 쪽으로 또 발길을 돌려. 그러다 보니까 벌써 7, 8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병을 고칠 수 없는 선을 넘은 상태까지 간 경우에 이 대체의학 분야로 돌아서는 이런 사람들도 꽤 봤어요. 동양의학적으로만 찾을 수 있고 동양의학적으로만 고칠 수 있는 증상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우선 오늘은 지난번에는 간, 심장, 비장에 열이 찼을 때 오늘은 폐하고 신장에 열이 찼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에 열이 찼을 때는 갑자기 오한, 이 소름이 끼치고 피부가 돋아요. 이게 닭살 돋듯이. 그건 원래 자연스러운 현상에서는 간 기능이 약할 때 피부에 닭살이 돋아요. 근데 이건 갑자기 오한이 이렇게 들면서 소름이 돋는 것처럼 닭살이 돋. 이거는 폐에 열이 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리고 바람과 추위를 싫어하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볼 땐 간이 관련된 얘기인데 싫어하고 이 혓바닥을 했을 때 여기에 누런 백태가 끼어 있어요. 그건 열이 찼다는 뜻이에요. 하얀 백태만 끼면 이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건 누런 백태가 꼈다. 그러면 그것은 폐에 열이 찬 경우다. 이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이러다 말겠지. 왜? 특별하게 무슨 생활을 못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그냥 놔둬버리면 기침, 천식, 호흡곤란증 이런 것들이 저 등가죽에서 앞으로 타고 돌아요. 어깨 쭉지 더 뒤에 그 주걱뼈에서부터 앞으로 타고 들어서 이 가슴까지 넘어와. 이게 등가죽을 넘어와. 이런 증상이 아시겠어요? 이럴 때는 폐에 열이 찬 겁니다. 그때는 서양의학적으로 이걸 원인을 찾지도 못하고 고칠 수도 없어요. 원인을 못 찾으니까 찾지 못하는 거지. 고치지 못하는 거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땀을 흘리면서 추워서 덜덜덜덜 떱니다. 그런데 감기는 또 아니에요. 이건 폐에 열이 찬 겁니다. 이때는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야 됩니다. 이건 서양의학으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 병원에 가면 원인을 모르니까 좀 두고 봅시다. 6개월 뒤에 봅시다. 6개월 동안 이러다 죽어버리게. 아시겠어요? 두 번째, 이제 폐에 열이 찬 건 이제 식별하시고 콩팥에 열이 찼을 때 이땐 등허리가 아파요. 이 등가죽은 이 방광경락이 두 줄이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신장 방광은 음양오행상의 수로 한 조입니다. 여기에 조화균이 신장과 방광의 조화가 균형이 깨진 거예요. 그럴 때 등가죽이 아파요. 원래 이 신장 경락은 배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등가죽이 이상이 생기. 이것은 이 신장에 열이 찬 경우입니다. 그리고 종아리, 장단지가 붓고 아시겠어요? 그거는 등 뒤에 내려갈 때 그 장단지 요 오금팔이에서 장단지에서 이 신장 경락과 방광 경락이 이렇게 교체돼 내려가. 그래서 여기가 아픕니다. 종아리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아리가 아프신 분들 보면 되게 콩팥 기능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종아리가 쑤시기도 해요. 아시겠어요?
쏙쏙쏙쏙 쑤시기도 해. 그건 열이 더 썩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목이 말라서 뭐 물을 자주 먹고 이러면 뭐 당뇨병인 줄 알고 혈당 체크해도 크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상태를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혈당도 없고 뭐 별것도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냥 방치하면 그럼 열이 더 성그랗게 일어날 거야. 그러면 뒷목이 뻑뻑해요. 혈압이 있는가 보면 혈압도 없어요 또. 대개 혈압이 오르면 뒷목이 뻑뻑하죠. 근데 그런 증상도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단지 종아리가 쑤셔.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발이 부어올라요. 발이 부어오르고 특징이 말하기조차 싫어요. 누가 물어보면 다 귀찮아요. 말하는 자체가 싫어. 왜? 여기 목 안에 이 혀 끝에 저 안에 목젖 있는 그 부분이 이 신장에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신장 기능에 열이 차면 그 목구멍 저 안쪽에 거기가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말하기가 싫어요. 이건 서양의학적으로는 모릅니다. 아시겠어요? 이럴 때 역시 한의원에 가서 이런 증상을 얘기하고 한의사가 딱 보고서 맥을 보고 이거는 뭐 콩팥에 열이 찼습니다 해서 보사 관계로 침을 놔야만 이거는 고쳐지는 병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모든 이러한 열에 의한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 이렇게 5개, 이건 5장입니다. 6부가 아니라 5장에 열이 찬 경우는 땀을 흠뻑 내서 열병이 없어지는 날 회복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여기 이런 5장의 장부가 기운이 왕성해지는 날 회복이 됩니다. 기운이 왕성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는 침으로 보사 관계를 이뤄서 각 장기 간장, 담낭, 비위장, 뭐 심소장 요거의 조화와 균형을 각 조마다 맞추고 그 다음에 이 목국, 토, 토국, 수, 수국화, 화극금 여기에 상생, 상극관계의 조화를 맞출 때 이게 좋아집니다. 아시겠어요? 또 하나는 그래서 음식으로 이 장기의 기능을 도와줄 때 이렇게 고쳐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땀을 푹 내서 고치고 하나는 침으로 고치고 하나는 음식으로 고치고 약으로 고치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동양의학과 대체의학으로만 고칠 수 있는 원인을 찾고 증상을 치유시킬 수 있는 이러한 증상들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서양의학적으로는 못 고칩니다. 뭐 괜히 가봐야 돈만 베리고 항생제만 먹는 거죠. 자, 요거 이외에 뭐 이건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못 보니까 이 얼굴로 나타난 증상을 갖고 열병을 찾아라. 아시겠어요? 간에 열이 찼을 때는 요 왼쪽 뺨에만 빨개요. 아시겠어요? 여기 얼굴 전체 다 아무 문제 없어. 근데 여기 얼굴만 빨갛게 이렇게 열이 돋는 것은 간에 열이 찼을 때예요. 아시겠어요? 간에 열이 찼을 때. 그 다음에 심장에 열이 찼을 때는 유별나게 이 입술만 딱 빨갛게 돋아요. 그 아줌마들 삐니 바른 것처럼 립스틱 바른 것처럼 그냥 그 루즈야 뭐야 그 빨갛게 요 입술만 빨갛게 이게 열이 찹니다. 그때는 심장에 열이 찬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비장에 열이 차면 여기 콧잔등이 여기만 빨개요. 그래서 그 뭐 코주부라나 왜 술 많이 먹어서 콧잔등이 빨간 사람, 술도 안 먹는데 코가 빨간 사람, 술 자주 먹어서 빨간 거는 코주부고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이 코가 빨갛다. 이거는 이 비장에 열이 찬 겁니다. 그 다음에 폐에 열이 찬 거, 아까 여기 했던 대로 뭐 누런 백태가 끼고 땀 흘리고 추워서 살들 떠는 거 말고 오른쪽 뺨만 빨간 경우, 그거는 폐에 열이 찬 경우입니다. 이해하죠? 그 다음에 여기 요 뺨 여기 밑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여기 요 뺨 밑으로 요 턱으로다가 여기만 빨갛게 이 열이 찬 사람, 그건 콩팥에 열이 찬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 무엇이야? 이 서양의학적으로는 왜 그런 게 나타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게 열인지조차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못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역시 땀을 내고 장부의 조화 균형 상생 상극 관계로 이게 침으로 맞춰주고 보사 관계를 맞춰주고 그다음에 음식으로 기능을 보가지고 여기에서 왼쪽 밤에 요거는 신맛으로 고치고 요 입술은 쓴맛으로 고치고 요 콧잔등이 빨간 거는 단맛으로 고치고 오른쪽 뺨 빨간 거는 이 매운맛으로 고치고 여기 턱 여기에 빨간 거는 짠맛으로 고치라 이게. 그게 대체의학 식이요법이에요. 약 쓴 거 없잖아요. 그리고 얼굴에 이런 징후가 나타나면 해당 장부도 기능이 어떤 질병이 진행되고 있다. 반드시 얘기하세요. 아시겠어요? 왜냐하면 이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이 깨졌을 때 그와 관련된 반사구의 어떤 이상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 이 안에는 멀쩡한데 여기에 나타나는 건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속 내장 오장육부가 조화 균형이 맞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한 이런 신체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질병이 얕은 정도라면 그냥 침으로 보사관계면 그냥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병이 생긴 부위와 이 거기에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이런 조화와 균형을 맞추면 쉽게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제 침으로 이 병을 고치는데 침을 잘 못 놨다면 정확하게 보사 관계를 따져서 정확하게 놓으면 그건 효과가 아주 지켑니다. 아시겠어요? 3일 이내 효과가 딱 납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놨어요. 침을 보할 곳에다 즉 침을 잘못 놓은 경우에 금방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이 잘못 침을 놨을 때 그걸 이기려고 조화 균형을 지금도 힘들어 조화 균형이 깨졌는데 침에 의해서 그게 균형이 더 깨져버리면 우리 몸은 회복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회복을 하려고 뻐릿쩍 하는 기간이 약 3주 걸립니다. 그런데 3주 안에 또 침을 잘못 놔. 그럼 그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침도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엔 명의가 많았지만 지금은 명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이유가 이런 거예요. 침 넣는 깊이와 위치, 보사관계 이런 거에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한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열병, 지금 여기 했던 열병은 땀을 내는 게 제일 안전하고 확실하게 효과 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자, 서양의학적으로는 돌팔이 같은 설명입니다. 여기에 신기하게도 침을 보사관계로 놓으면 아주 효과가 지켑니다. 그래서 서양의학, 동양의학, 대체의학 이런 통합의학 개념에 대한 이런 인식이 이제 똑바로 밝혀야 되고 이거는 서양의학적으로 이건 동양의학적으로 이건 대체의학적으로 고쳐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개념이 정립이 돼야 됩니다. 무조건 모든 거는 서양의학 뭐 동양의학이나 이런 대체의학은 돌팔이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영영 병 못 고칩니다. 동의보감에도 보면 병을 고치지 못하는 육불치가 있어요. 6가지 치료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거예요. 서양의학만 믿고 동양의학이나 대체의학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못 고칩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급성질환은 서양의학의 항생제를 일시적으로 쓰고 또 항생제를 썼으면 그 독을 빨리 뽑으려면 생무를 먹어서 그 항생제 나쁜 독을 빨리 제거하도록 하자 이게. 그래서 신장과 간을 도와주자. 이게 자연 치유력을 도와주는 처방이에요. 그래서 만성 질환 같은 경우는 대체의학으로 힘을 빌려라. 대체의학의 힘을 빌려라. 것은 음식으로 이런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변화시켜서 바로잡아서 오장육부의 조화 균형을 맞춰줘야 이 뺨에 있는 열병, 오장육부의 열병을 쉽게 고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병은 자랑하라. 그건 맞습니다. 지금 이런 병을 서양의학
병원에 아무리 가봐야 못 고쳐요. 이건 동양의학을 연구하신 분들은 그건 어디 병인데, 이건 폐병인데, 이건 폐의 열창 거고, 이건 콩팥의 열창한테 금방 알아요. 그거는 짠맛, 야, 침 딱딱딱 보상관계로 침을 넣으면 딱 직효가 납니다. 근데 서양의학에만 집중하다 보면 서양 의사들 이거 모르니까 뭐 6개월 뒤에 봅시다. 그러다가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병이 깊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런 편중된 의학 지식으로 병을 너무 키우지 말고, 그래서 통합의학 개념으로 자꾸만 인식을 바꾸고 병을 자랑하고 빨리 고치는 그런 삶의 지혜를 가지자라고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